자, 우리가 이제 사각형 그리기를 한번 해보기 전에 이제 얘는 이제 사각형으로 그리고 지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사각형 그리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각형 그리기와 사각 형태 그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사각형 그리기는 사각형을 누르면 XY의 포인트를 먼저 입력하고 중심에 그리는 방법과 그냥 내가 원점을 하나 찍고 XY 포인트를 입력을 하고 거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플러스면 내가 100짜리 사각형을 그린다. 위아래 높이를 내가 아래로 그리겠다. 아래로 그리겠다면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면 되죠. 마이너스 100mm. 왼쪽으로 갈 거면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내가 중심에다 그리겠다라고 하면 중심에다가 고정을 누르면 되고요. X 100에 Y 100인 지점에 엔터, 여기다 그리겠다. 중심을 기준으로 대충 그리고 숫자를 100에 10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옵션이 있는데 뭐 곡면을 낼 거냐, 시트 솔리드로 낼 거냐, 뭐 이건 있는데 요거는 뭐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V. 다른 방법은 사각 형태 그리기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얘를, 왜냐면 입력하는 게 조금 적어서 얘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사각 형태 그리기를 누르면 밑에 아이콘에 사각 형태, 사각형을 그릴 거냐, 아니면 장공 형태, 오브그라운드를 그릴 거냐, D 형태, 반경의 R을 그릴 거냐, 뭐 여러 가지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각형을 주로 쓰니까 사각형을 그리는데 내가 중심에다 그릴 건지, 그러니까 여기 눌러볼게요. 오른쪽 하단 기준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질 건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찍고, 그럼 원점이 여기가 돼요. 밑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오고 숫자를 먼저 입력을 해도 되고요. 200에 200짜리 사각형을 그리겠다. 그리고 반경을 한번 넣어볼까요? 필렛을 넣고 싶으면 10짜리 R, 아니면 20R, T가 날라면 20 해야겠네. 20R, 뭐 이런 식으로 넣게 되겠죠. 뭐 각도를 돌린다라고 하면 밑에 45도면 회전 각도를 45도를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0으로 다시 놓고요. 적용 한번 눌러주고요. 계속 유지하고 가운데 또 그릴 거예요. 이번엔 가운데 기준으로 R은 빼고 가운데 기준으로 찍고요. 대충 그리고 100에 100,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젠 해봤고요. 새 파일 하나 열고요. 어차피 이거 저장은 어차피 DWG나 뭐 마스터캠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DWG나 DXF, 스텝 파일, 모든 3D CAD 공유하는 파일 다 저장이 되고요. 이게 버전을 열을 때는 뭐 오토캐드 24까지는 그냥 열리실 거예요. 왜냐면은 상위 버전까지는 그냥 열려주니까. PDF 파일도 그냥 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캔을 한 PDF 파일 말고 그냥 오토데스크나 뭐 여기서 PDF로 저장을 해서 나간 파일, 안 깨져 있는 파일은 도형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새 파일 하나 열고요. 새로 만들기. 아니요, 저장 안 하고요. 자, 요거를 방금 배운 사각형으로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이게 아니죠? 네네.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각형 그리기로 할 거고 나누기로 지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사각형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원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각 형태 그리기. 자,
오브그라운드 형태가 아니라 그냥 사각형의 여기 원점이 오른쪽 왼쪽 중앙 예 6에 60에 20짜리 사각형을 그리면 돼요. 여기 기준으로 대충 그리고 60에 여기가 20이죠. 20에 6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적용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30에 90짜리를 그리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적용을 한번 계속 메뉴를 이어나갈 거니까 요 적용을 한번 누르고 얘는 확정이다 라고 적용을 한번 누르고 여기다 클릭을 하고 30에 90짜리 사각형이다. 하고 적용을 또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0에 50이 되겠네요. 아니구나. 50에 길이 쪽이니까 너비가 50에 30짜리 대충 그리고 너비가 50에 높이가 30짜리인 하고 V를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중복이 돼 있겠죠. 중복이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각형을 두 번씩 그렸기 때문에. 자, 얘를 지우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가운데를 트림이라고 하는 나누기라는 기능으로 가운데를 지울 거예요. 중복이 여기는 중복이 안 돼 있을 거고. 자, 와이어프레임 메뉴에 여기에 보면 나누기라고 있을 겁니다. 나누기. 아이고. 나누기. 와이어프레임 메뉴에 나누기 라는 기능을 한번 누르고 나면 트림과 자르기가 있는데 자르기를 누르면 그냥 여기와 여기 경계를 그냥 잘라주고요. 트림은 지워줍니다. 그냥. 자, 그래서 트림이라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지우고 싶은 공간을 한 번, 두 번 클릭하면 왜냐면 중복이 두 번 돼 있어서 두 번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두 번,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누기나 지우기로 그런 식으로 지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하고 갈게요. 트림이라는 메뉴, 여기 지금 나누기를 한번 나온 김에 나누기와 트림이라는 기능을 설명을 할 건데 확장과 자, 여기서는 트림과 나누기 자르기 뭐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고면은 안 그리더라도 보통 불러와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정리를 하고 나누고 지워주고 뭐 이런 걸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새 파일로 하나 아니요. 자, 두 점선으로 하나 아이고 연속선 말고 두 점선으로 다시요. 둘, 셋, 넷 이렇게만 그려주세요. 자, 중요합니다. 정말 많이 쓰실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거 없이는 시작을 할 일이 없을 거예요. 무조건 하고도 넘어가야 되는 일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자, 나누기는 방금 보여드렸듯이 나누기 키를 누르고 내가 지우고자 하는 경계가 있는 구간을 그냥 클릭을 하면 돼요. 지워지죠? 그냥 클릭을 하면. 네, 여기 지울 거야. 경계의 나머지 거를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나누기예요. 언두 빠꾸 다시 원래상 복귀. 자, 근데 나누기를 하게 되면 손이 많이 가요. 여길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러 번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트림이라는 모든 캐드에는 트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트림이라는 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나누기 방금 같이 아까 나누기를 누르고 그냥 트림이라고 했으면 그냥 이렇게 여기 지워졌잖아요. 지워지죠? 근데 내가 여기를 언두 눌렀습니다. 다시 누르고 자르기라고 했으면 그냥 경계를 잘라만 놔요. 그죠? V 누르면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잘라만 놓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쓰실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요렇게 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죠? 그럼 얘도 잘려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연결이 돼 있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두 눌러서 제가 다시 해놓고요. 나누기는 다시 트림으로 놓을게요. 자, 이번엔 트림 메뉴입니다. 다이나믹 트림이 있고 여기 트림에 보면 이 트림 메뉴 아이콘을 대표 트림, 요소로 트림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자, 자동이 있고 자동이 있고 트림 1, 한 요소, 두 요소, 세 요소가 있어요. 우선 한 요소 트림부터 볼게요. 한 요소 트림은 경계까지 축소를 하거나 확장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도형을 가고자 하는 선택을 하고 이 경계까지 줄이고 싶거나 확장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해요. 자, 한 요소 트림, 얘를 이 경계까지, 이 도형을 이 경계까지, 아니면 이 도형을 다시 여기까지 이어주거나 잘라줄 때, 경계를 기준까지 연결을 해주거나 분할을 하실 때 사용을 하는 게 트림이에요. 한 요소 트림. 이게 한 요소 트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여기서부터 거리 얼마 옵셋을 해서 거기까지 당겨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언두. 자, 자르기 전 상태. 자, 그 다음에 트림 두 요소 트림입니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두 요소 트림. 시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시간은 드릴 거예요. 자, 두 요소 트림은 두 개가 교차하는 구간에 반대편을 날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얘와 1번, 그 다음 얘를 찍으면 여기에 지워지는 거고, 2번 얘를 찍으면 여기가 지워지는 거예요. 얘와 얘의, 그 대신 여기를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리고자 하는 쪽을 찍어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찍으면 여기가 날아가고, 이렇게 여기를 찍으면 반대쪽이 날아가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안쪽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살리고 싶죠?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요소를 기준으로 교차가 되는 구간의 반대편을 내가 살리고자 하는 안쪽을 찍어주면 반대쪽이 날아가는 게 두 요소 트림이에요.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한 요소, 두 요소, 세 요소는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나중에 모르면 번거로워지긴 하는데, 세 요소, 두 요소까지는 진짜 많이 쓰실 거예요. 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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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두. 세 요소까지 보고 갈게요. 보고 시간 드리고 뭐 나머지 거 하도록 할게요. 자, 세 요소. 자, 여기서 트림 메뉴에 이번에 세 요소 트림으로 넘어갈게요. 세 요소 트림은 자르고자 하는 도형을 안쪽, 남기고자 하는 안쪽을 찍고 경계를 나중에 찍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한 개, 두 개, 마지막에 경계. 이렇게 날아가죠. 하나, 둘, 경계. 언두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중요하니까 한 요소, 두 요소, 세 요소는 한 번만 더 반복을 해주세요. 반복을 한번 해주세요. 한 5분만 드릴게요. 한번 해보고 20분에 다시.
한번 해보셨죠? 너무 5분은 너무 길은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시 원상복귀 해주세요. 언두 눌러서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놔두세요. 자, 다시 복귀하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교차점 자르기라고 하는 걸 많이 쓰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트림이 아니라 요렇게도 한번 가야 될 것 같고 요렇게 가려면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돼 있는 상태면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교차가 되는 구간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2등분 자르기 밑에 보면 교차점 자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많은 요소 자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포인트별로 자르는 거고 거리값으로 자르던가 숫자를 넣는 건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는데 이 교차점 자르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교차가 되는 구간마다 어디로 가야 되는 상황을 판단해서 체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차점 자르기를 누르고 선택을 하고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얘가 색깔이 바뀌었죠? 색깔이 바뀐 걸 복귀를 하려면 오른쪽 버튼 색상 복귀. 복귀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얘랑 지금 서로 교차가 되는 구간은 다 잘려 나간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도형을 선택을 하고, 내 마찬가지에 먼저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교차점 자르기를 눌러도 되고요. 그죠? 교차점 자르기를 눌러도 됩니다. 2등분 자르기 요소는 여러분들이 쓸 일이 별로 모델링 할 때 가끔 쓰긴 하는데 얘의 중간점이나 포인트를 하나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어디 갔냐? 교차점 자르기 같은 경우에는 2등분 자르기 같은 경우는 찍고 포인트를 내가 교차가 되는 포인트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평행선으로 교차가 되는 구간을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어요. 내가 여기 포인트를 하나하나 찍어주지 않는 이상. 우선 나중에는 뭐 쓰긴 하겠지만 우선 자, 그렇고 많은 요소 마찬가지도 자, 내가 이렇게 분할이 된 걸 다시 연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연결하고 싶을 때가 분할이 된 건 그 대신 하나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같은 방향 벡터 하나의 직선, 그죠? 하나의 직선이나 같은 도형. 내가 기역자로 된 건 스플라인이에요.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하는 건 자유곡선이에요. 근데 내가 속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얘랑을 원래대로 복귀하고 싶어. 찍으면 여기 연결 요소 연결이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하면 다시 완료를 눌러주면 다시 하나로 붙게 안 돼요? 연결 V 선택 완료 V 눌러주면 다시 붙었죠. 얘랑만 이어볼게요. 얘랑 하고 연결 V 완료 V 하면 이렇게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도형은 같이 다시 연결을 하고 싶을 땐 도형 연결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장을 하거나 당연히 평행선으로 트림에 있는 교차가 되는 점까지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특정한 길이값으로 늘려주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에 보면 길이 수정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길이 수정. 원래는 이게 옛날 버전에는 트림 안쪽에 있었죠. 안쪽에 있었는데 바깥으로 나와서 길이 수정이라는 아이콘을 누르고 거리값을 내가 한 20mm 좀 티나게 40mm 늘려줄 거야 라고 연장을 할 거냐 뭐 줄일 거냐 두 가지가 있죠.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고 내가 늘리고 싶은 이 도형에 늘리고 싶은 쪽을 클릭을 하면 돼요. 이쪽을 누르면 여기로 40mm씩 늘어나는 거죠. 적용을 누르고 줄일 것 같다. 단축을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입력한 값만큼 줄어들게 돼요. 40mm.
자, 원 같은 경우에도 닫아야 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원 같은 경우에도 V 한번 눌러주시고요.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을 하나 그려 놓을까요? 대충 그냥 여기다가 이 중심에다가 그려 놓을게요. 그리고 얘를 잘라야 되니까 나누기라는 기능으로 여기 하나 이렇게 잘라볼게요. 아이고, 예, 이것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원은 도형 연결로 안 돼요. 두 개의 도형 연결로 되지 않고, 원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에 보면 원호 닫기라는 아이콘이 있죠. 원호 닫기를 누르고 내가 원의 일부가 남아있더라도 찍고 엔터만 쳐주시면 원호가 닫히게 됩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이제는 4번 한번 간단하게 그리고 5번도 이제 우리가 보통 도면을 그리는 방법이 5번 스케치니까 보통 4번 간단하게 한번 그려놓고 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새 파일 하나 여시고요. 4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4번은 그 별거 아니죠. 내가 이거 사각형 하나 그리고 여기 치수가 없잖아요. 여기 치수도 없고 여기 치수도 없고 그냥 각도로 거리가 40이니까 그죠? 그것만 그리고 라인을 이어버리면 되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사각 형태 그리기 아이콘 누르고 가운데 기준으로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130에 50짜리 사각형 50에 130 여기가 130에 5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메뉴에서 나가주세요. 130에 50 요거는 필요 없죠. 이쪽 라인은 위쪽 라인은 필요 없어요. 딜리트 키. 자, 여기서 두점선 그리기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점선 그리기. 자, 왼쪽부터 그릴까요? 자, 찍고요. 여기를 찍고요. 자, 대충 그냥 비슷하게 찍어주고 여기로 옵니다. 길이가 40에 45도가 돼요. 0도, 90도, 180도, 270도. 예? 적용. 이제 이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 포인트 찍고 자, 0도, 90도에다가 45도 하면 135도. 그죠? 이렇게 찍고 길이가 40에 각도가 135도. 아이고 135도 하고 여기는 그냥 이어주면 되겠죠. 그럼 거리가 한번 각도만 체크를 해볼까요? 거리랑 자, 여기서 한번 측정을 해서 거리값을 뽑아보고 각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도면으로 뽑아도 되고요. 그냥 지워야 되니까 홈에서 거리 측정. 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야? 나오죠? 50mm. 원점으로 첫 번째 찍은 여긴 원점 기준으로 첫 번째 포인트가 내가 여기를 먼저 찍었으니까 이거야 이거고 두 번째 찍은 지점이 여기 x 마이너스에 이거고요. 이 포인트요. 포인트 그다음에 거리. 요소로 찍어보면 이 도형 딱 누르면 아이고 이렇게 나오죠. 거리가 50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보통은 귀찮으니까 보통 이걸로 써요. 거리 측정으로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120mm 2D상의 거리 3D상의 거리 X축의 거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포인트 두 개를 찍었을 때 그냥 2D상의 거리를 보시면 돼요. 2D상의 거리 내가 대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었을 때 이 거리예요. 이건 X, Y의 포인트잖아요. 이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각도는 각도를 찍고 얘랑을 찍으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각 135도, 두 번째 반대쪽 각 225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보통은 뭐 귀찮으시면 이걸로 하고 그냥 대충 이 도면에 스마트 치수, 얘가 더 보기 편하니까 그냥 이 끝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대충 이 도형 자체를 중심점이 안 지키게 도형과 도형을 찍고 당기면 이렇게 거리가 나오겠죠. 반대각 ESC 누르고 보고 다시 한번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야? 이렇게 당겨주면 되는 거고, 이것도 뭐 ESC 누르면 바로 지워지니까요. 이렇게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기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그린 게 맞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한번 넣어볼까요? 그냥 도면하고 동일하게 스마트 치수. 자, 어차피 얘는 양 포인트인데 도형 하나잖아요. 스마트 치수 누르고 그냥 이 면 누르고 당겨. 이만큼 130. 그리고 적용. 그다음에 여기 50mm는 이 도형 당겨. 적용. 내가 이번에는 도형이 아니라 끝과 끝을 찍어서 당겨보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와 이렇게 해서 별거 없죠? 그냥 치수 넣고 당기면 돼요. 여기도 막 각도도 도형과 도형, 이 소수점 뒷자리는 여기 옵션에서 그냥 내가 필요 없으면 빵으로 놓으면은 뒷자리가 안 잘려, 그냥 40이면 40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서 글자 폰트도 환경 설정에서 우선 바꿔놓고 들어야 되네. 적용.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고요. 네, 일반적으로 도면을 그리는 방법 중에 제일 만만한 흔한 방법이죠. 자, 여기 가면 요거 그릴게요. 자, 보통 기계 부품이나 뭐 모든 부품들은 동그라미나 삼각형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로부터 치수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옵셋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평행선 그리기. 그래서 스케치 5번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 여시고요. 우선 기본 틀은 사각형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각 형태 그리기, 사각형 그리기. 근데 이제 숫자가 외곽 테두리가 안 나와서 아주 번거롭네요. 그죠? 자, 제가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찍고 대충 중심의 고정 풀고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가게 그릴 겁니다. 한쪽으로만 가게 하고, 자, 거리는 제가 입력을 하는 애 볼게요. 16 더하기 18 더하기 21 더하기 20 더하기 14 더하기 16은 하고 단음하면 105에 높이가 8 더하기 16 더하기 21 더하기 19 더하기 22는 86. x가 105에 y가 86인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방금 보여드렸던 것 같이 숫자를 넣고 더하기 하고 다른 화면을 한번 클릭을 하면 계산기가 됩니다. 하고 V를 메뉴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내가 우선 이걸 다 그려도 상관없어요. 다 그리면 나중에 좀 헷갈리긴 한데, 우선은 지금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으면 하나하나 그리겠는데 우선 그릴 때 다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럼 좀 헷갈리긴 해요. 자, 평행선 그리기 라인은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 나온 방금의 숫자들을 입력을 할 겁니다. 16 한번, 18 한번, 21 한번, 22 한번. 근데 이걸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 이쪽 먼저 시작을 할게요. 어디가 좀 편할까? 네, 여기 먼저 할게요. 자, 시작을 할게요. 자, 평행선 그리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내가 얘를 똑같이 평행선을 그리는 똑같은 도형을 그리는데, 내가 그리고자 하는 도형을 먼저 선택을 하고 가고 싶은 방향을 한번 클릭을 합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오른쪽으로 갈 거죠. 오른쪽으로 한번 클릭을 하고, 자, 이미 클릭을 하면 커서가 여기가 있어요.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네, 들어와 있어요.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합니다. 16 엔터. 그냥 굳이 이제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파란불 들어오니까 바로.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또 얘를 옆으로 여기 도면에 보면 18도 가야죠. 18을 가야 되니까 이 도형을 찍고 가고 싶은 방향 한번 찍고 18하고 엔터.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20 한번 이제 21 가야겠죠. 이 도형 찍고 가고 싶은 방향 찍고 21 엔터. 그리고 또 이 도형 찍고 가고 싶은 방향 찍고 20 엔터. 그 다음에 14 가주시면 되겠죠. 이도형 찍고 여기까지 가고 14 엔터. 여기까지 하면 이쪽에 돼 있는 요거 다 그린 거죠. 요거 다 그린 거죠. 여기까지 쫙 그린 거야. 위로 이제 거꾸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적용 한번. 자, 다시 한번 기다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자, 되신 분들은 아래서부터 올라갈게요. 자,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얼마? 8 엔터. 그 다음에 도형 찍고 16이죠. 찍고 위로 찍고 16 엔터. 그 다음에 그 도형 찍고 위로 21 엔터. 아래 찍고 위에 찍고 19 엔터. 이렇게 교차로 라인을 했습니다. 헷갈리죠? 이제 라인에 격자가 너무 많이 돼. 원래는 이렇게 한꺼번에 그리는 게 아니라 큰 것들 먼저, 작은 것들 먼저 순서대로 해야지 이 위치가 헷갈리잖아요, 이제. 근데 뭐 여기서는 그냥 이 테두리가 왔으니까 여기서 위에서 두 번째 라인. 자, 여기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릴 거예요. 자, 요걸 먼저 양쪽에 두 개, 요거 두 개 먼저 그릴게요. 왜냐면 이게 선택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그러면 원중심 그리기 누르고 지름을 먼저 입력을 할게요. 반경으로 8이네요. 8 하고 고정. 원중심 아이콘 그 다음에 8이라고 고정. 자, 여기에서 여기서는 클릭을 할 때 위에서 두 번째 포인트, 옆에서 첫 번째, 그죠? 여기서 하나 둘 여기라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 하나, 반대로 가서 여기 하나, 또 동일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버리적거리니까 치우세요. 바로 좀 줄여야죠. 얘도 필요가 없죠. 여기도 선택하고 딜리트. 그리고 또 한번 반경이 13 하고 여기 하나, 밑에서 두 번째 여기죠? 하고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ESC 나가고 얘도 필요 없고 얘도 딜리트. 근데 정리가 됐으니까 밑에 두 개만 6파이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반경이 3. 잠깐만요. 이게
모순의 설정이 어디까지 돼 있냐. 됐죠? 답은 점.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보통 이렇게 그리기 시작을 할 거고, 자, 우리가 여기서 색깔을 바꾸는 거, 도형의 라인의 형태를 바꾸는 걸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는 또 한번 그려보도 똑같은 거니까 한번 더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선은 도형의 색깔과 도형의 형태, 라인의 형태를 바꾸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선 내가 그려져 있는 도형에 대한 형태나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는 내가 얘와 얘를 클릭을 하고 마우스, 자, 내가 바꾸고 싶은 도형을 먼저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에 보면 색깔과 도형, 이게 와이어프레임 도형, 얘가 솔리드, 얘가 뭐예요? 얘가 곡면. 이 세 가지에 대한 특별히 따로따로 정해져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선택하고 바꿀 때는 뭐 상관없게 이게 바뀌어버려요. 딴 것도 해도. 자, 여기서 우측 버튼, 난 여기를 빨간색으로 바꿀 거야. 자, 그리고 얘와 얘는 선택을 하고 우측 버튼 점선으로 형태를 선의 여긴 선의 형태 점선으로 바꿀 거야. 두 번째 거. 선의 두께는 당연히 똑같죠. 선택을 하고 우측 버튼, 선의 두께는 요거. 그러면 내가 이미 그려져 있는 도형의 형태를 바꿀 때는, 색깔이나 형태를 바꿀 때는 도형을 먼저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내가 앞으로 그려나가는 거에 대한 도형의 형태나 색깔을 바꿀 때는, 지금은 앞으로 그려나가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앞으로 그릴 거에 대한 형태를 바꿀 때는 빈공,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 버튼, 선을 좀 두껍게 하고 색깔을 빨간색으로 그리고 하면 이제 기본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러면 내가 스케치를 해도 이렇게 두껍고 색깔이 다르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그려 나갈 거는 그냥 빈 공간에서 우측 버튼, 이미 그려져 있는 건 선택을 하고 우측 버튼을 눌러서 변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옆집이 너무 빨리 밥을 먹으러 가니까 우리도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여기가 식당에서 밥을 안 줘요. 일요일에 주 5일째 52시간에 걸려서 이 식당, 구내식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 나가셔야 돼요. 저쪽으로 걸어 나가시던가 배달을 하시던가, 1층에 만약에 편의점에서 뭘 싸가지고 오신 분들은 1층에 대강당이 있을 거예요. 1층에 그쪽에 가시면 물하고 뭐 공간이 열려 있어요. 그쪽에 도시락을 드셔도 되고, 주문을 해서 그쪽에서 받아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절로 좀 걸어가셔야 돼. 좀 걸어가셔서 오시면 되고요. 우선은 시작은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1시에 하도록 하고, 갔다 오셔서 여유가 되시면 스케치 6번까지